안녕하세요. 브랜드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썬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썬팅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틴팅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 썬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소비자원에서 평가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유튜버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썬팅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소비자원에서 평가한 것들과 실제 영업사원들이 해드리는 썬팅하고는 약간의 갭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해주는 필름이 좋은 건지, 아니다, 여기서 얼마를 더해서 썬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폭스바겐하고 벤츠에서 현업 딜러로서 약 10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그 브랜드 이외에도 나머지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거의 판매한 차량이 1000대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 많은 차들을 판매하면서 제가 수많은 썬팅을 했으니까 거기서 얻어진 경험들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6개월 전쯤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게 있거든요. 신차 구매 요령이라고 해서, 그래서 딜러들의 수당 얘기도 했었고, 신차 구매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정보들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었습니다. 대부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많았고, 좋은 정보를 얻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었거든요. 앞으로도 신차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중고차 딜러들하고도 제가 협업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썬팅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전시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차량 소개 쫙 해드리고 옵션 같은 거 쫙 얘기해주면서 우리가 차량을 딱 계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앉아서 서비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썬팅이란 말이죠. 나는 대략 어떤 썬팅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셨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차만 보고 가셨으면 썬팅 해드리고 블랙박스 해드리고요, 기타 출고용품 조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썬팅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썬팅을 받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고 가서 후퍼옵틱이 좋다더라, 레이노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말을 나누다 보면, 이거는 브랜드기 때문에 제가 후퍼옵틱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나 후퍼옵틱 받는구나,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차가 나오고 보니까 후퍼옵틱 GK 필름이 들어가 있다. 물론 GK 필름이 나쁜 건 아닌데 후퍼옵틱 중엔 제일 밑에 필름이긴 하죠. 근데 차를 타다 보니까 이게 내가 들었던 후퍼옵틱은 굉장히 좋은데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이 브랜드들마다 제일 밑에 등급이 있을 거고 제일 위에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업사원 말만 믿고 썬팅 후퍼옵틱으로 해주는구나, 3M으로 해주는구나, 솔라가드로 해줬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던 필름이 아니었던 거죠. 등급까지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국민농도라고 해서 전면은 30에서 50%를 제일 많이 하고요. 측후면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사이를 제일 많이 하긴 합니다. 농도는 사실 필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인성이 굉장히 괜찮은 필름들은 전면에 한 30%, 35% 하셔도 괜찮고요. 측후면 같은 경우는 한 15% 내외로 하시면 괜찮긴 합니다. 나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무조건 잘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면 30%, 측후면 15% 요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야간에 조금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시력이 좋으신 분들도 야간에는 굉장히 어두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35%가 야간에 운행할 때 불편한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불편하진 않고 비가 왔을 때는 조금 어둡긴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농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농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썬팅 필름을 볼 때 이거를 먼저 알고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시죠. 여기는 후퍼옵틱 사이트입니다. 영업사원들이 제일 많이 해주는 필름 중에 하나가 요 GK 그리고 KBR. 약간 돈을 더 쓰면 KBR을 해주는 영업사원이 있고, 그게 아니고 수익이 거의 안 남게끔 서비스가 나가거나 아니면 수당으로 할인을 더 많이 해줬거나, 이런 친구들은 GK를 많이 하겠죠. 자, 이렇게 필름을 선택하고 내려가서 보면은
제품 사양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각 필름마다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솔라가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퀀텀 필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글라스 틴트 선셋이라는 필름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수치가 다 나와 있죠. 레이노도 마찬가지예요. 레이노도 이렇게 내려오면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블락보디라는 필름인데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좋게 이렇게 후퍼옵틱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거는 이런 UV 차단율, 뭐 가시광선 투과율 다 좋은데 저는 하나만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 열 차단율이거든요. TSER이라고 부르죠. 가시광선 투과율 보면은 여기가 전면이 35%고 이게 시인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요 GK33을 선택하게 되면은 전면이 35%, 그리고 측후면은 GK15로 하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18%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 차단율을 보면은 43%, 45%. 이 수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다음 필름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윗등급 KBR 등급을 보면은, 자, 가시광선 투과율은 이렇게 KBR 35 했는데 40%, 15 했는데 22%. 숫자가 높으니까 가시광선 투과가 더 많이 되니까 잘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보면은 자외선 차단율 99% 다 똑같죠. 웬만한 썬팅 필름지는 요즘 자외선 차단율은 다 99%니까 이런 건 건너뛰셔도 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과 열 차단율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열 차단율 GK에서 보면은 여기 40%대였어요. 근데 우리 전면을 35하고 측후면 15를 한다고 하면 열 차단율이 52%, 61%로 확 올라가죠. 요 정도면은 숫자가 올라가니까 열 차단을 더 많이 해주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높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우리 30이나 40 전면은 40으로 할 수도 있고, 측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5%. 근데 프리미엄 나노세라믹은 필름이 너무 두꺼워서 후면은 클래식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측면만 15%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봤더니 이렇게 30%나 42%를 보면은 열 차단율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측면 15%로 하니까 열 차단율이 7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후퍼옵틱 봤으니까 이렇게 레이노를 보면은, 레이노 제일 많이 하는 게 S7, S9인데 여기 S9 15% 기준. 우리 아까 후퍼옵틱에서 일반적으로 중간 등급 하는 거, 요거 KBR로 보면은 여기서 KBR 15 보면은 열 차단율 61%가 되고, 레이노 같은 경우도 15 기준으로 열 차단율은 65%. 수치상으로는 TSER 65%인 S9이 KBR보다는 조금 더 좋네요. 자, 블락포디라는 필름이 있습니다. 블락포디 같은 경우도 15%로 보면은 열 차단율 64.9%. 아까 레이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라스 틴트. 자, 여기서는 측후면에 10%나 22% 둘 중에 많이 하니까 여기 TSER을 보면은 62, 65 정도가 되네요. 비슷합니다,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필름 종류가 사실은 많은 영업사원들이 주로 하는 가성비 필름이거든요. 그리고 국산차에서는 뭐 3M이라든가 레인보우라든가 이런 필름들도 많이 쓰고요. 또 약간 고가로 올라가서 프리미엄급 썬팅이라고 하면은 솔라가드라는 필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후퍼옵틱에서도 이렇게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이런 것들은 또 고가 형태로 불리긴 합니다. V쿨도 마찬가지고요. V쿨도 약간 중저가 형태도 있긴 하지만 V쿨 K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필름이니까 그런 것들은 가격이 당연히 비싸지겠죠. 레이노, 블락포디, 글라스 틴트, 레인보우, 3M, 요 필름들은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필름들이에요. 그래, 필름들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데 이게 체감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냐? 열 차단율이 40%대는 한여름에 뜨겁습니다. 왼손으로 주로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여기가 뜨거운 느낌이 나요. 반팔을 입고 있으니까요. 근데 50% 정도로 올라가면은 그게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55% 이상 좀 나아가서 측면은 진짜 60% 이상 정도가 돼야 체감상 안 뜨거워요. 아, 진짜 이 필름이 성능이 좋구나 라고 느끼는 거는 60% 이상 아니면 50% 후반대, 이 정도는 돼야 체감상 측면에서 덜 뜨겁다, 이 필름 좋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아까 봤듯이 뭐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가면은 70% 이상 되니까, 그러면은 진짜
열을 대부분 다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뭐 봄, 가을 같은 경우는 둘 다 50%만 넘으면 별 문제가 없고요. 한여름에는 측면은 60% 이상, 그리고 전면 같은 경우는 50% 이상 돼야만 실내 내부가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고 직접적으로 뜨거운 게 없어요, 체감상.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성비 필름이라고 해서 봤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괜찮은 거죠. 물론 70%, 80%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필름들을 하면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필름들도 요즘은 시인성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품질도 괜찮아서 5년, 10년 이렇게 타도 별로 변색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제 차에는 지금 글라스 틴트 선셋 요 필름이 하나 붙어 있고, 후퍼옵틱에 KBR 필름이 붙어 있는데 둘 다 괜찮아요. 내가 어느 대리점을 갔느냐, 어느 전시장을 갔느냐에 따라서 영업사원마다 자기가 쓰는 용품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영업사원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필름인 것까지, 등급까지 물어보신 다음에 그 등급을 바로 그냥 홈페이지들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면은 열 차단율 나오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60% 정도의 성이 안 찬다, 측후면, 그리고 전면도 60%가 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 등급을 더 올리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추가금이 얼마인지를 여쭤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통상 지금 말씀드린 이 필름들, 가성비 좋은 필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영업사원한테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가가 정해져 있지만 그 정가에서 딜러가로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는 필름들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솔라가드라던가 뭐 루마 버텍스, 뭐 후퍼옵틱 나노세라믹, 이런 필름들은 워낙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잘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가성비 좋은 필름들은 대부분 약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선에서 딜러가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필름들을 제외하고 조금 더 높은 필름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0-30만원 더 내고 좋은 필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협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사원들은 수당에서 얼마 정도를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거의 머릿속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름마다 색상도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냥 전체 검정색이 있고, 반사 필름이 있고, 반사 필름에서도 색상이 전부 다 또 다르거든요. 그냥 검정색 필름보다는 반사 필름이 사실은 열 차단율이 훨씬 좋습니다. 체감으로 느끼기에도, 수치로 나와 있는 건 비슷해 보여도 체감으로 느낄 때는 반사 필름이 열 차단이 훨씬 잘 되거든요. 프라이버시 보호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햇빛에서 보였을 때, 실내에서 보였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검색하면은 이미지로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한 번씩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햇빛에서 볼 때하고 시공점에서 형광등에 비쳤을 때의 이미지는 상당히 다릅니다. 밖에 있을 때 훨씬 더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꼭 잘 찾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런 게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조금 더 고급으로 올라가고 싶다, 뭐 솔라가드 퀀텀이라던가 이런 걸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영업사원하고 잘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할인으로 다 넣을 수 있으니까 할인으로 다 받거나 캐시백을 받으셨다 이러신 분들은 썬팅을 그냥 직접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성비라고 말씀드렸던 이 썬팅들은 그냥 일반 소비자가 직접 전화해서 발품 팔아서 하셔도 괜찮거든요. 가격이 딜러 성향에 따라 다 다르니까 잘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결론 한번 정리해보면은 가성비가 좋았던, 이거는 제가 썼던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들을 해준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1년 이상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썬팅, 그리고 제 와이프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이노, 블락보디, 레인보우, 글라스 틴트, 3M 요 정도까지의 필름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았다. 그리고 약간 조금 더 무리해서 프리미엄급으로 썬팅 올라가면은 솔라가드, 그리고 V쿨, 후퍼옵틱, 여기서는 중간급 말고 조금 더 고급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루마 버텍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해드린 적도 없고 저도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버텍스는 제가 정확히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치상으로만 좀 판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도 제가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건 요즘은 글라스 틴트하고 블락보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레이노 S9도 굉장히 괜찮고요. 솔라가드 퀀텀도 정말 좋다. 색상도 은은한 반사 필름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래서 솔라가드는 아마 다음에 해도 정말 오래 탈 차가 아니면은 잘 안 하지 않을까, 너무 비싸서 그런 생각이 있고, 후퍼옵틱의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정말 좋거든요. 정말 체감상은 최고였는데 가격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어서 다음에 또 차를 사면은 안 할 것 같고, 레이노나 글라스 틴트, 블락보디 중에 또 하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딜러와 잘 협상을 하셔서 좋은 필름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용품점마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둘째 치고, 이 정도 가격대가 괜찮나요? 또는 이 정도 필름 괜찮나요? 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써본 건 못 해드리지만 써본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영업사원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협상을 잘하는 건지, 제가 겪었던 경험담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